그림 NLP 전체를 설명해 놓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제 행동이라고 나와 있죠. behavior, 행동. 자, 행동을 바꾸는 힘이 뭐냐 보니까요. 상태, state 이렇게 나와 있나요? 네. 이 state라는 것은 우리 마음 상태, 뭐 감정 상태, 생리 상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마음 상태라고 보세요. 마음 상태. 자, 마음 상태가 행동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이야기 했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네.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네. 근데 윌리엄 제임스는 그 생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죠. 그냥 명언을 남겼어요. 그렇게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어진다. 그래서 생각이 먼저 바뀌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NLP는 이 생각이라는 것을 더 크게는 이제 마음이라는 스테이트라는 용어로 정의를 해내면서 이 최상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하면 최상 행동을 만드는가를 과학적으로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상태 결정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또 나오거든요. 밑에 보면 피지알러지, 신체적 반응이라는 게 나오고요. 네. 그 위에 올라가 보면은 IR이라는 게 내부 표상 체계, IR. 네. 자, internal representation. 그죠? 내부 표상. 우리 내부 표상 내부 표상 체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두뇌의 작동. 위에 이제 한 번 더 써줍니다. 두뇌의 작동. 두뇌의 작동. 자, 신체의 반응은 다른 말로 신체의 작동이라고 쓰세요. 그냥 신체의 작동 밑에. 자, 두뇌의 작동과 신체의 작동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우리 마음 상태를 결정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신체의 작동부터 한번 보면은, 자, 우리 몸의 자세, 네. 자세가 우리 마음 상태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자, 당당한 자세는 당당함을 부르고 처진 자세는 처진 마음을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자세를 우울증 환자의 자세를 보면 어때요? 우울증 환자는 이렇게 있을까요? 뭐 이렇게 있을까요?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죠. 누워 있죠. 그렇죠. 자세가 처지면 마음도 처진다는 거죠. 네. 네, 이 자세. 자세. 그래서 바른 자세로 하고 경쾌한 걸음으로 걸어가면은 마음도 좀 업되고 경쾌해지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자세가 중요하고 두 번째 호흡입니다. 호흡. 자, 호흡이 길어지면 부교감신경과 연결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죠. 네. 호흡이 짧아지면 교감신경계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호흡이 짧다라는 것은 교감신경계의 과민 반응, 이른바 불안, 긴장, 스트레스 모드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온오프 스위치 장치처럼 우리가 이제 온오프 스위치에 우리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있지 않습니까? 네. 보일러를 예를 들어서 28도에 맞춰놨어. 28도 아래로 온도가 떨어지면 불이 켜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자율신경계도 그런 거죠.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는 부교감신경계가 되면서 호흡이 길어져요. 근데 좀 불편하거나 긴장되거나 그럼 씩씩대죠. 또 화가 나거나 네, 맞아요. 뭐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되면은 호흡이 짧아지면서 교감신경계로 간다는 거죠. 요게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해야 될 대상들 있지 않습니까? 뭐 불면증, 공황장애, 뭐 대인공포증, 우울증, 뭐 이런 네.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은 교감신경계 과민 반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과민 반응. 뭐 호흡이 짧고 보통 사람들은 편안하게 호흡을 하는데 이분은 호흡이 짧아지면서 긴장 모드로 가는 거죠.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네. 그래서 이 호흡의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호흡이 긴 활동들을 한번 잘 보면요. 뭐 어떤 요가 호흡이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길어요. 네. 단전 호흡 어때요? 길어요. 명상 어때요? 길어요. 네. 우리 체면 어때요? 길어요. 자, NLP. 길어요. 자, 요거는 다 호흡이 길잖아요. 네. 이런 활동들은 몸이 건강해질까요? 건강하지 못해질까요?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호흡. 자, 호흡의 패턴이 우리 마음 상태와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몸 동작. 열정적인 몸짓은 열정을 만들죠. 네. 근데 몸 동작이 죽어 있어. 그러면은 열정도 죽어버리겠죠.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뭐 특히 건강 체조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웃음 치료, 건강 체조, 그러면 뭐 노래에 맞춰서 막 율동하잖아요. 에어로빅 강사. 에어로빅 강사, 네. 맞죠? 이런 분들의 활동들도 이제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간 어르신들
자, 몸을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치매에 걸리거나 파킨슨 병으로 가거나 그런 경우 많죠. 네. 근데 음악에 맞춰서 춤추고 막 율동하고 그러면 몸이 건강해지죠. 네. 그래서 어떤 몸짓, 몸 동작, 율동 이게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어떤 웃음. 네. 자, 웃음. 자, 행복해서 웃는 것은 수동적이지만은 웃으니까 행복해진다. 이건 좀 능동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웃어서 네. 몸을 건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소리, 발성인데요. 자, 발성. 자, 우리가 이제 발성 훈련도 해야 돼요. 네. 발성은 스피치 학원에서 주로 많이 하는 건데요. 네. 뭐 점, 중, 고, 배에서 그 힘을 주고 네. 이렇게 막 고발성 훈련도 있거든. 신념 강화 훈련. 뭐. 여기는 소리 지르면 안 되겠죠. 네. 우리 사무실에 오면 제가 소리 막 지르게 하는데 어쨌든 긍정을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슴도 뻥 뚫리는 느낌 들고요. 막 네. 자신감 열정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특히나 우울증이나 대인 공포증이나 발표 불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네. 큰 소리로 고발성 훈련을 시키거든요. 뭐 운명아 길을 비켜라. 신념의 사나이 누가 나가신다. 뭐 나는 자신 있다. 참으로 자신 있다. 이렇게 네. 막 크게 소리를 지르게 만들어요. 그러면 자신감도 생기고 막 몸도 건강해지고 아주 빠른 변화를 하죠. 그래서 심리치료 중에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는 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참고로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눈동자 위치가 또 우리 마음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네. 뒤에서 다루겠지만 눈동자 위로 가면 주로 어떤 게 상상이 돼요? 이미지가 연상이 돼요? 소리가 연상이 돼요? 느낌이 느껴지나요? 눈동자 위로 가면? 이미지요. 예, 눈동자 위로 가면 이미지예요. 먼 산을 바라보면 이 같은 이미지가 그려질 거예요. 네. 눈동자 아래로 쳐지면 어떻게 돼요? 느낌이에요? 이미지예요? 느낌. 느낌. 눈동자 귀 방향으로 가면은 이렇게 귀 방향으로 가면은 소리. 자, 요건 뒤에서 눈동자 움직임 단서에서 다루는데 자 상대방 기준으로 눈동자 오른쪽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추억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과거의 추억의 이미지. 눈동자 왼쪽 위로 올라가잖아요. 가상의 이미지.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꿈이나 목표를 떠올리면 이거는 왼쪽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눈동자 오른쪽 옆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추억의 소리. 소리. 과거에 들었던 소리를 연상하는 거예요. 뭐 향기도 노래라든. 느낄 수 있나요? 예? 향기도요? 아, 그건 안 돼요. 그다음에 눈동자 왼쪽 옆으로 가잖아요. 왼쪽이요. 이거는 왼쪽 옆은 가상의 소리. 가상의 미래의 소리. 미래의 소리. 네. 자, 눈동자가 이제 오른쪽 아래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톡백, 셀프 토크. 뭐 셀프 토크 할 때 주로 왼쪽 오른쪽 아래 내려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 눈동자 왼쪽 아래 내려가. 그러면 신체 감각,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얼음물에 소리 넣었을 때 어떤 느낌이 이럴 때 내려가지. 이거는 뒤에 다룰게요. 이렇게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눈동자의 접근 단수도 우리 마음 상태와 연결된다. 그럼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 눈동자가 어디로 가 있을까요? 주로 밑으로. 처져 있지. 이쪽으로 틀어져 있고 오른쪽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과거로. 맞아요. 과거로. 근데 이 사람들을 바른 자세로 함께 만들어서 위를 보세요. 위를. 자, 위를 보게 만드는 것만 가지고도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쪽에 보지 말고 위로 자꾸 이렇게 보라고. 저 이렇게. 우울증 환자는 위를 보게 만들어야지. 예. 왜냐면 그러니까요. 위는 이미지잖아. 이미지. 예. 예를 들어서 왼쪽 상승이 위를 보게 되죠. 만들어. 왼쪽으로요, 특히. 예. 왼쪽 위로 만드는 게 예. 본인은 오른쪽 위겠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떤 가상의 이미지니까 예. 미래의 비전이나 꿈이나 목표에 집중이 될 수 있겠죠. 오, 웬일이야. 네. 주로 왼쪽만 보는 왼쪽은 미래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미래지향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게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이제 그 내담자와 네. 상담할 때 네. 눈동자를 보는 거죠. 아, 아, 눈동자를 보니까 이분이 위로 올라가는 거 보면서 좀 이미지 연상하고 그것도 있구나. 판단할 수 있네요. 그럼요. 그럼- 우울증이 있다, 미래지향적이다. 예, 예. 예, 그런 거 다 뭐 판단할 수 만약에 이제 있겠네요. 경찰이 그 범죄자를 치료할 때 너 어제 어디 갔었지? 라고 하는데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생각해 오른쪽 보면 위는 추억의 이미지니까 같다는 이야기잖아. 어. 그럼 거짓말 아닌데요? 하는데 오른쪽 위로 올라갔어. 어. 거짓말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상담할 때나 뭐 할 때 이제 오른쪽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왼쪽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네. 만약에 선생님 눈 똑바로 쳐다보고 정방향으로 보는 사람은요? 정방향으로 보는 네. 자, 정방향으로 집중하는 보는 거죠. 경우는 그거는 이제 시각적인 이미지인데 네. 그거는 이제 가상 뭐 추억 관계 없이 그냥 시각적 이미지를 네. 연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심은 중심을 보고 있다. 중심은 시각적 이미지다. 네. 저 멍하게 바라본 경우는 이미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어쨌든 좀 신체의 여러 패턴들이 우리 마음 상태에 연결된다는 걸 아시면 돼요. 눈동자 접근까지 네. 이렇게 그걸 잘 보셔야 되고 눈동자 너무 왼쪽에 가 있네요.
이렇게 오른쪽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연적. 네, 아 너무 심하네. 그 다음에 이제 위를 보세요. 위 보내기 힘드네. 내부 표상. 생각 못해. 내부 표상은 두뇌의 작동이라고 그랬죠. 네. 이른바 다른 말로 IR, Internal Representation. 뭐 영어를 번역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내부 표상 체계로 되어 있는 건데요. 근데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을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자, 두뇌에 무엇을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자, 무엇을 어떻게? 자, 무엇이라는 것은 긍정이냐 부정이냐의 개념이고요. 어떻게는 오감의 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상상하는가? 무엇을 어떻게 상상하느냐. 이제 무엇을 어떻게 상상하느냐가 우리 마음 상태에 즉각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럼 이건 앞서도 제가 좀 힌트를 많이 드렸는데 상상의 재료는 오감이라고 그랬죠. 시각적 이미지를 연상하고 청각적으로 소리를 듣고 신체 감각적으로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상의 구조가 두 가지가 있어. 연합 분리라는 개념인데 미리 뒤쪽을 한번 더 볼게요. 페이지 12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너무 디테일하다. 12페이지 넘겨보세요. 12페이지. 네. 자, 12페이지 보면은 그 경험의 두 차원이라고 나오죠. 네. 여기 보면 이제 연합 어소시에이션, 분리 디소시에이션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자, 연합 어소시에이션 긍정적 경험 강화를 위해 그다음 한번 쭉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 주세요. 같이. 주관화 몰입, 예. 오감 기능의 작용, 예. 제1차 입장, 직접적 경험과 유사한 감정의 작용과 느낌, 생생한 느낌과 감정, 예, 좋아요. 이제 분리 디소시에이션 부정적 경험 극복을 위해 그 밑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객관화, 둔감화, 제3자 입장, 감정의 중립화, 강 건너 불구경, 마치 남의 일같이.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하는 구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연합을 하느냐, 자, 분리를 하느냐. 이게 무엇을 어떻게 상상하느냐, 어떻게는 지금 어떻게는 두 가지 개념인데요. 즉, 연합할 것이냐, 분리할 것이냐.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은 뭐냐면 긍정 경험이냐, 부정 경험이냐의 문제예요. 긍정 경험은 연합이 좋아요, 분리가 좋아요. 연합이요. 긍정의 긍정 연합. 경험은 연합이 좋겠죠. 네. 부정 경험은 연합이 좋아요, 분리가 좋아요. 분리가 좋겠죠. 분리.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두뇌의 작동에서 핵심은 바로 이런 거예요. 부정적인 사건이나 경험에 대해서는 분리하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 그 나중에 이제 오후에 계속 연습하게 될 텐데요. 뭐 공중 분리 기법이라든지 영화관 기법이라든지 미술관 기법, 뭐 힙 기법, 뭐 이런 다양한 기법들이 있으세요. 네. 즉 느낌을 없애버리는 부정의 느낌을 없애버리는 분리 기법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잘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긍정의 경험은 연합을 해야 된다. 네. 연합에서 느낌을 키워주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앵커링이라든지 뭐 타골성의 원이라든지 또는 모델링이라든지 또는 뭐 저기 새 행동 창조 기법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느낌을 살려주는 거지. 확대시켜갖고. 아, 그렇죠. 확장.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미 일어난 사건이나 경험이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연합할 것인가 분리할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긍정의 경험은 연합을 해주고 네. 부정의 경험은 분리를 시켜줌으로써 네. 우리 마음을 탁월한 상태로 만들 수가 있다는 뜻이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럼 크게 보면 이 두 가지가 되는데요. 한 네. 가지만 더 첨가한다면은 옆에 언어라는 걸 한번 적어볼까요? 언어. 언어 옆에 이거 흰색 공간이 이중에 언어. 자, 언어라고 적어주시고요. 네. 언어가 스테이트를 향해서 화살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화면에 놓으면 화면 보여드리는데 지금 안 보여가지고. 네. 지금 무슨 일이야? 업그레이드 오늘 데스카드 나오는 말 맞죠? 어. 아 진짜. 결과적으로 이제 언어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언어가 네. 언어가 우리 마음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네. 긍정의 언어는 당연히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만들겠죠. 네. 자, 부정의 언어는 부정의 마음 상태를 만들겠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NLP적으로 본다면은 긍정적인 말을 한 데 있어서 긍정적인 문장보다는 긍정적인 단어를 활용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정적인 단어를 포함시켜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저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의 말이죠. 네. 근데 실패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부정이 약간 들어가죠. 저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실패라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거는 안 할 거예요. 이거잖아요. 결국 이거는 부정적인 마음 상태를 만들죠. 네. 자, 여자분들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 많이 있잖아요. 네. 저는 살을 뺄 거예요. 이래요.
그러면은 그것도 약간 뺄 거예요. 그래서. 자, 네. 자 보세요. 저는 5kg 살을 뺄 거예요. 근데 네. 살이라는 단어가 들어서 살이라는 네. 단어가 들어가면은 살찐 모습이 연상이 돼요. 날씬한 모습이 연상이 돼요. 살찐 모습이 연상이 되잖아요. 살찐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살찐 모습을 하면서 아 이건 날 살 뺄 거야. 네. 이게 두 번째거든요. 빚을 갚을 거예요. 이러면서. 빛이 먼저 좀. 빛이. 그렇죠. 예.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면 뭐 그래서 빚이라든지 뭐 살이라든지 빛나네. 뭐 실패라든지 살이랑. 뭐 네. 지각이라든지 뭐 질병, 암, 뭐 당뇨, 고혈압 뭐 우리 이제 병원에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병원에 가면은 전부 진단명이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네. 좋은 말 없어요. 병원에서 긍정적인 진단명을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전부 부정적인 진단명. 네. 자, 이 부정적인 진단명은 또 몸에 병을 만든다 이 말이죠. 네. 들으면 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한다는 그 자체는 부정적인 마음 상태를 만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단어만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말을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봐야 돼요. 네. 앞으로 그런 훈련 좀 해보세요. 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를 긍정의 단어로 활용하겠다. 감사. 좋은 긍정적인 말만 바꾸자. 그다음에 부정적인 말 하지 말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원하는 거 있잖아요. 원하는 것. 네. 아 나는 명강사가 될 거예요. 나는 훌륭한 심리 상담사가 될 거예요. 나는 부자가 될 거예요. 막 이렇게 네, 있죠. 뭐뭐 될 거예요. 뭐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어떤 소망이나 원하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원하는 걸 앞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목적인 거니까. 소망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네. 겁니다. 그렇죠. 소망이나 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상상.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는 네. 거죠. 30억 당첨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0억 당첨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0억 당첨된 부유한 삶을 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뭐 두 번째.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 NLP 생활하면서 자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미 이루어진 것을 확신해라. 네. 이미 이루어진 걸 미리 봐라. 그걸 미리 감사로 표현해라. 예. 자, 우주의 에너지는 아까 이제 양자물리학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주의 에너지는 나는 뭐뭐이다. I am 뭐뭐이다. I am. 자,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네. 자, now and here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지금 바로 여기에. 지금 바로 여기에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은 현실화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소망을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언제나 소망하는 거지. 그 다음에는 어떤 말이 어떤 생각이 따라오죠? 나는 지금 부자가 아니에요 이 말이 따라오죠. 그렇죠. 그렇죠. 단점. 네. 자 나는 강의를 잘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죠? 나는 지금 강의를 못해요. 못하고 있는 거야.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부정이 따라오죠. 이걸 이제 신과 나눈 이야기에 보면은 이제 받침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신과 나눈 이야기. 꼭 읽어보셔야 돼요. 네. 왜냐면 NLP를 제대로 활용하려면은 그 책을 반드시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책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받침 생각이라는 게 있어. 네. 우리 생각 다음에 따라오는 생각을 받침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근본이 되는 생각 때문에. 소망이나 원하는 것은 받침 생각에서 빈곤의 사고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를 잘하고 싶어요 하면은 나는 지금 강의를 잘 못하고 있어요. 이 생각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강의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암에서 회복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죠? 나는 암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못하고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계속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부족이 되고 있죠. 부정. 자,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다음에 뭐가 따라왔어요? 나는 부자가 아니에요. 지금. 아니죠. 그래서 부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되고 싶다, 어떤 소망이라든지 원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나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하게 있는 만들기 상태. 때문에 아닌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아닌 걸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려면 원하는 게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미리 하는 감사, 네. 미리 하는 감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감사가 내 몸에 젖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NLP를 가장 내 것으로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감사 일기를 쓰는 겁니다. 네. 감사 일기. 예, 과거에 일어난 일도 전부 감사로 표현하시고요. 지금 현재의 모든 불평 불만의 일도 감사로 표현하시고요. 네. 미래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미래에 원하는 것도 미리 하는 감사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오늘 아침에 제가 보낸 글이 있는데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내일부터 이제 제 글을 읽게 될 거예요. 아침마다 제 글을 한 편씩 보내거든요. 네. 자, 오늘 아침에 어떤 글을 제가 보냈냐면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제목은 모든 불평과 불만들은 관점을 바꾸면 감사할 일들입니다. 자, 이런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10대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한다면 그것은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입니다.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가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걷는 운동도 하고 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탁하고 다림질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일거진 불평, 불만들을 바꾸고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네, 이걸 아침 썼는데요.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내 삶에서 일어난 모든 과거의 체험, 현재의 상황,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한 일로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자, 감사가 입에 젖어 있어야 돼요. 네. 내 입에서 어떤 불평, 불만도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게 최상의 마음 상태를 만들죠. 그리고 반드시 또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면서 내 삶은 감사한 일로 채워지게 된 겁니다. 네. 어쨌든 언어라는 거는 입으로 표현하고 글로 쓰는 네. 이런 거. 자, 감사의 언어를 제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다루지 못하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은 NLP 커뮤니케이션 테라피스트를 좀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언어를 통해서 마음이란 호수에 네. 긍정과 사랑의 파문을 불러일으키는 자, 치유의 언어예요. 치유. 아. 똑같은 말을 긍정적인 마음 상태가 되게끔 말을 하는 거예요. 네네. 자, 부정적인 너무 것은 좋다. 부정적인 것을 벗어나게 만들어주고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언어죠. 네. 그게 뭐 메타 모델, 뭐 밀턴 모델, 양자 언어학, SOM 합법, 뭐 다양한 합법들이 있는데 네. 이 합법들을 훈련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 마음은 그냥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나랑 그냥 대화를 하는데 나랑 1시간 대화를 했는데 그냥 그 사람이 그냥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해가 돼요, 저는. 언어의 수준이 바로 마음의 수준을 결정하거든요. 언어의 수준과 마음의 수준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치유의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가 변화의 언어를 사용하는 순간 내 마음은 그냥 뭐 당연히 바뀔 뿐만 아니라 나랑 대화하는 그 사람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좀 짧으니까 근데 뭐 우리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커뮤니케이션 테라피스트 그걸 좀 훈련을 해보면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봐요. 맞아. 실제 우리는 언어의 마술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의 마술사. 네. 그래서 나랑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거 꼭 눈을 감아야만 체면을 걸어야만 바뀌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밀턴 에릭슨이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밀턴 에릭슨은 꼭 눈을 감고 체면을 걸어서 치료를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에릭슨과 그냥 대화를 하면은 그냥 대화하는 과정에서 체면에 걸리고요. 이른바 긍정의 체면에 걸리고 그러면서 갖고 온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굳이 체면을 걸지 않았는데 나랑 이야기하는 사람 체면에 걸린 것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삶에 희망을 갖게 되고 이렇게 정말 획기적인 변화를 할 수 있다면 멋지지 않아요? 멋지죠. 눈 감아서가 아니라 눈 떠서 하면. 언어의 예. 마술사가 예. 그래서 그 언어의 마술사가 될 수 있는 기술이 또 NLP 안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마음 상태는 그냥 네. 탁월하게 바뀔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탁월한 마음 상태를 만드는 것은 크게는 세 가지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신체의 작동, 두 번째는 두뇌의 작동,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언어. 네. 언어의 작동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하고 이제 우리 점심 식사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내부 표상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선택을 물론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는 그 무의식적 패턴에 지배를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것에 집착하고 그 부정적인 반응에 패턴이 되어 있는 경우도 참 많아요. 자, 이 IR이라는 것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우리 지배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IR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 앞서 제가 힌트를 좀 드린 것도 있는데
IR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좀 이해를 해봅니다. 네. 자 보세요. 초당 200만 피트의 정보가 네. 네, 저 손가락 보세요. 네, 이거 보면 여기 초당 200만 피트 정보 나오죠. 네. 이 정보가 VKOG 그러니까 오감이란 감각을 통해서 유입이 된다는 뜻이에요. 오감이란 감각을 통해서 유입이 되어서 중간에 보면 이렇게 이제 필터라고 나오죠. 필터, 삭제, 생략, 왜곡 일반화를 통해 삭제, 왜곡 일반화를 통해 자 내부 표상에 들어오는 것은 자 134비트 나오죠. 초당 134비트. 네. 134비트요. 7 플러스 마이너스 2,000크라고 나오죠. 7 플러스 마이너스 2,000크라는 것은 5자에서 9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구조를 잘 봐야 돼요.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다 두뇌에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요. 네. 자, 초당 200만 피트가 두뇌에 들어오는 것은 불과 134피트예요. 너무 미약하죠? 네. 자, 이걸 비유를 한다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정보의 양이 부산 해운대에 가면은 해운대 백사장이 있거든요. 백사장 전체 모래 양이라고 한다면 두뇌에 들어와 있는 것은 뭐냐면 모래를 한 줌 집어가지고 다시 떨어뜨릴 때 이 손에 남아 있는 양. 너무 적은데요. 요게 두뇌의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 살지. 그러니까 내일 요 오늘 지금 시간을 딱 생각해 보면은 네. 단어 몇 개로 기억나잖아. 그렇죠. 맞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200만 피트의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144피트의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아. 오늘 수업이 좋았어. 이것만 기억하는 음. 거야. 예. NLP라는 게 이거였구나. 네. 자, 다시 이제 정리한다면 삭제는 뭐냐면 관심이 없는 삭제는 관심이 없는 정보는 그냥 지워버린다는 거죠. 네. 들어도 그냥 흘러듣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왜곡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내가 과거에 경험한 것은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자, 뱀 보고 놀란 가슴 새끼 줄 보고 놀란다처럼 네. 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관심이 없는 건 또 둔감화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확대 축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반화는 한두 가지 행동이나 경험을 네. 인생 전체로 일반화시킨다. 일반 제한적 신념도 일반화고요. 고정관념도 일반화예요. 병원의 진단명도 일반화예요. 뒤에 보면 명사화라는 게 나오는데 자, 명사화된 것 이런 게 다 일반화가 됩니다. 명사화는 원래는 동사 과정인데 명사를 바꾼 걸 명사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화된 거구나. 동사형인데 네. 동사로 바뀌면서 완전히 정형화 돼버린 거. 예. 근데 이제 긍정적인 게 일반화되면 참 좋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는 말을 잘한다 보다는 나는 스피치 전문가입니다. 그게 훨씬 더 낫죠. 낫잖아요. 그렇죠. 나는 상담을 잘합니다 보다는 나는 전문 상담가입니다. 네. 더 낫잖아요. 훨씬 낫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는 일반화시키면 좋아요. 근데 부정적인 걸 일반화시킬 때 문제예요. 나는 발표할 때 떨었던 적이 있어요. 이거 나는 발표 불한 적이 있어요. 이건 일반화잖아요. 네. 이거 안 좋죠. 안 좋죠. 난 대인 관계에서 그 왕따 당한 경험이 있어요. 이거 나는 대인 공포증 있어요. 이 일반화라만. 네. 자, 병원의 진단명도 같은 원리죠. 자, 혈압이 좀 높은데 아, 당신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그렇게 일반화죠. 하면 안 되죠. 네. 자, 당 수치가 좀 높아요. 당 수치가 좀 높다를 당뇨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혈액 순환이 좀 안 된다를 뭐 예를 들어서 뭐 협심증이라든지 뭐 뇌출혈, 뭐 뇌졸중 이렇게 막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병원명 자체도 전부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 두뇌에 들어와 있는 정보는 아주 미약한데, 근데 우리는 세상 전체의 정보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미약한 234비트, 7 플러스 마이너스 5에 해당되는 아주 미세한 정보에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NLP 훈련의 목적은 뭐냐?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라, 자, 이 지도, 미약한 IR, 내부 표상을 네. 좀 선택의 폭이 넓은 풍성한 지도로 바꿔준다면 어떨까요? 좀 풍성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넓은 생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긍정으로 갈까요? 긍정으로는 가죠. 긍정으로 가죠. 네.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해요. NLP는 종교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기독교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많이 하던데요. NLP는 불교와 비슷하지 않아요? 스님도 NLP를 하던데. 근데 종교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없죠. 왜냐면 NLP는 답을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편협된 지도를 풍성한 지도로 넓혀줌으로써 네. 자기 스스로 자신한테 맞는 올바른 답을 스스로 찾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불교에는 불교에 맞는 답을 찾아주고 네. 기독교에 맞는 답을 스스로 찾게끔 도와주는 거죠. 네. 왜 이게 가능하냐면은 모든 인간은 모든 답을 아는 상태로 태어나거든요. 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네. 내 안에 답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맞아요. 네. 뭐 내 안에 신성이 있다. 신과 똑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네. 집단 무의식 개념을 본다면은 인류의 모든 그 지혜의 보고가 내 무의식 안에 있단 말이에요.
공자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 뭐 노자, 맹자, 네. 동양 서양 관계없이 모든 지혜가 내 무의식 안에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이나 뭐 다른 강의나 또는 교회 뭐 어떤 설교나 뭐 스님의 어떤 상담에서 답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네. 내 안에서 답을 구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스스로 이미 갖고 있는 그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끔 이 지도를 확장시켜주고 네. 선택의 폭이 넓은 풍성한 지도, 융통성 있는 지도, 하나보다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고 두 가지보다는 세 가지, 네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는 풍성한 지도를 만들어주면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답을 찾아가고요. 네. 알아서 긍정적이고 네. 올바른 쪽으로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마음 상태 만들어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오후 시간에는 실질적인 기술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